2년 반 전 인천의 모습을 바라보면 먹구름이 꼈었는데, 이번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내년도 총선을 바라보는 오늘의 기상도는요, 상당히 매우 맑음입니다. 13석, 저희가 두 손만 가지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전석을 다 석권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2018년을 여러분께 꼭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다음이요. 2018년도는 4월 달에 문재인이가 판문점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판문점 선언 속에서는 대북 확성기 사용을 금지했고, 그 다음에 전단 발송을 금지하는 약속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김정은과 둘이서 판문점 도보다리를 걸었습니다. 배석자 없었습니다. 44분 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보통 정상회담을 하더라도 배석자 없이 회담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정상들이 상대방 정상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될 약속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는 상대방의 기만술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정상회담을 하더라도 반드시 배석자가 필요한 것인데, 김정은과 문재인은 44분 동안 배석자 없이 둘이서만 대화를 나눴습니다. 다음이요. 2000년 김대중과 김정일 역시 배석자 없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둘만이 차를 탔단 말이죠. 일종의 돌발 상황에 가깝습니다. 대한민국을 70년이나 공격한 집단의 정상과 기록 한 줄 없이 무슨 말을 나눴는지 대단히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이요. 그때 우리가 잘 아시는 USB를 김정은에게 문재인이가 전달했습니다. 문재인의 입모양을 보니까 입의 모양에서 발전소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이 포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포착한 건 아닌 거 아시죠? 그 이후에 청와대는 USB에다 뭐를 담았느냐? 신경제 구상을 담았다라고 청와대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판문점 회담 직후에 산업부는요, 북한의 원전을 지어주는 방안을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건들은요, 지난번에 월성 원전 1호기 감사 직전에 불법 삭제한 파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일요일날 밤에 산업부 직원이 가서 비밀리에 문건들을 삭제했는데, 그 삭제 문건에 이 문건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파일 이름은 뭐냐? 북원추입니다. 뭐로 여러분 유추되십니까? 북한 원전 추진 방안을 줄이면 북원추가 되는 것입니다. 파일 이름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실제로 파일 이름이 북원추로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이요. 문재인은 대한민국 원전이 위험하다고 했죠. 그래서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합니다. 반면 북에는 원전을 지어주려는 정황이 드러났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원전 기술은요, 북한에게 매우 절실한 기술입니다. 핵과 전력 확보에 원전 기술이 매우 필요하다라는 것이 객관적인 상황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늘 USB 공개하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아직 이 나라는 공개의 조그만 흔적도 좀 보이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이요. 그해 9월 달에는 문재인이가 김정은과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4월 달에 판문점 회담을 했고 9월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거기서 9.19 남북 합의서를 하게 됩니다. 군사훈련을 못하는 서해 완충 수역 길이를 남북 동일하게 40km라고 문재인은 얘기를 했지만, 실측을 해보니까 남한은 35km를 더 북한에게 양보한 그러한 내용이 나중에 드러났습니다. 살문소대가는 좀 더 나옵니다. 자, 다음이요. 그해 3월 달에 예술단이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4월 달 판문점 회담하기 전에 3월 달에 남한의 예술단이 평양을 방문했는데, 그때 띄운 항공기가 이스타 항공입니다. 이스타 항공이 왔습니다.
그 이스타 항공의 이상직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문재인의 딸을 태국에 취업 및 이주시켜주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이상직입니다. 그렇죠? 그 당시 정부 발표는 가격이 적절했고 방문 경험이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뿐인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된 것입니다. 2018년 지난 이후에 3월 예술단, 4월에 평양 판문점 회담, 9월에 정상회담 이후에 2018 이후에는 북한이 남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문재인에게 조금 전에 어떤 분이 말씀하다시피 삶은 소대가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아무런 말을 못합니다. 대꾸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다라고 그 얘기만 문재인은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왜 삶은 소대가리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아무런 말을 못하고 있는 것이냐. 그 USB에 뭐가 담겨져 있느냐 매우 궁금합니다. 다음이 대통령 기록물 관리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통 약칭으로 대통령 기록물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문에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이 되면 15년간, 10년간, 30년간 그 기록물을 열람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7조 대통령 기록물법 7조를 보면 대통령 직무 수행과 관련된 모든 과정, 결과는 기록물로 생산, 관리되어야 된다. 이것이 대통령 기록물법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따라서 청와대는 모든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문서화시켜서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 기록물을 열람, 복사를 하기를 원하는데 국민들은 알고자 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국가 기밀 등을 이유로 했던 것이죠.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요. 이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명예의 침해가 될 우려가 있는 기록물도 공개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제가 조문을 얘기 안 했지만 이것은 분명 김정숙의 옷가 문제와 관련된 것입니다. 사생활에 관련된 문건인데 명예의 침해가 있을 때는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보존 기간은 15년 이내로 대통령이 정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통령 기록물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 원칙은 15년이지만 대통령이 여기서 10년, 13년, 20년 자기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거에 따라서 30년 범위 내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이 잘 안 보이시는데요? 이게 글자가? 잘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영의 눈을 뜨고 보시면 됩니다. 육의 눈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 기록물을요 열어보려면 두 번째 보시면 하단에 올려주세요. 관할 고등법원장이 해당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된다라고 해서 영장을 제시하면 열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건화 시켜서 다툰 다음에 관할 고등법원장이 이 기록물은 열람을 해야 옳다라고 해주면 열람이 가능해요. 그래서 과거에 관할 고등법원장이 열람을 허락해서 열람한 경우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상당히요, 이 법은 국회의원 제적 3분의 1가 되면 이 기록물을 다 열람할 수 있습니다. 놀라지 않으시네 지금. 제적 3분의 1, 200명이 찬성하면 대통령 기록물을 전체 다 볼 수 있다. 김정숙 옷값도 우리가 기분 좋게 열어볼 수 있는 것이고, 문재인이가 북한에 준 USB도 우리가 열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사건화 시켜서 관할 고등법원장의 구질구질한 허가 절차가 필요 없이 3분의 2, 200명이 찬성하면 대통령 기록물을 다 열어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신 우리 200석 달성은요, 제가 200석이 되면 어떤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이 건은요 대통령 기록물 전체를 열어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여러분 인천에 계신 모든 우리 주민자 여러분께서 지금 2석밖에 없지만 여러분이 11석마저 다 해주신다면 200석 달성에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좀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열과 성의를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인천은 13석 모두를 찾아와야 될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력으로 USB도 열어보고 문재인, 김정숙의 옷값도 우리가 자력으로 확인해 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신 김학생 교수님께도 감사의 박수를 보내